네, 안녕하세요. 아도입니다. 예,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는 것 같은데요. 예, 오늘 뭐 오전까지 소나기가 오다가, 이제 소나기가 그쳐가지고, 예, 오랜만에 또 산에 왔습니다. 예, 오늘 한성대 함장에 왔는데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슬랩의 3대 원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슬랩의 3대 원칙 뭐가 있을까요? 슬랩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교육할 때도 그렇고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이제 제가 타이틀을 슬랩 등반의 3대 원칙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슬랩 등반이 아니라 다른 뭐 페이스 등반이든 크랙 등반이든 다 조금씩은 다 관련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슬랩 등반에서 보다 더 큰 어떠한 이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슬랩 등반의 3대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슬랩 등반의 3대 원칙. 자, 첫 번째가 뭔가요? 예, 첫 번째, 잘라서 가라. 등반을 하이 스텝을 하지 말고 잘라서 가라. 자, 두 번째가 리듬을 타라. 동작을 하나하나씩 끊지 말고 리듬을 타서 연속 동작으로 가라. 자, 세 번째는 발의 힘을 빼라. 예, 발의 힘을 뺀다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굳어져 있는 어떠한 몸을 이완시키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몸무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발의 힘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하이 스텝 잘라서 가라 하이 스텝을 하지 마라 이거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제가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이렇게 초보자일수록 하이 스텝을 많이 하고 성큼성큼 빨리 가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 스텝을 쓰는 이유는 첫 번째가 그 홀드만 찾아서 딛기 때문에 하이 스텝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슬랩 자체가 전체가 홀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등반을 잘라서 간다 그러면 걸어가는 보폭으로 이렇게 갈 텐데 그 특정적인 그 홀드만 밟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이 스텝을 많이 쓰게 된다. 자, 그러면 하이 스텝을 그럼 쓰지 말아야 되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니, 좋은 홀드가 그거밖에 없다면은 그 하이 스텝이라도 써야지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하이 스텝을 무조건 쓰지 마라가 아니라 홀드가 거기밖에 없고 거기가 뭐 다른데 뭐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는 당연히 하이 스텝이라도 써야 되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식사를 하지만 주식이 쌀이듯이 우리가 뭐 쌀만 먹고 사는 건 아니죠. 뭐 햄버거도 먹고 치킨도 먹듯이 그렇게 홀드가 거기밖에 없다 이럴 때는 바로 그 홀드를 써야겠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주식이 밥이라는 거죠. 그 잘 나간다는 게 바로 저는 이 밥이라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하이 스텝을 쓰긴 쓰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걸어서 간다는 어떠한 그 등반으로 잘라서 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 자신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이 스텝을 하지 말고 잘라서 가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 자, 하이 스텝은 말 그대로 발과 발 사이를 많이 벌려가지고 그 발로 일어서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도하게 앞발에 힘을 주다 보니까 자신이 뭐라 그럴까요? 그 홀드를 밟고 일어서는 힘보다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돼가지고 내 홀드를 내가 터트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하이 스텝을 했을 때 일어서게 되면은
상체는 가슴에 붙고 이 하체 힙은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추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다 일어나서 발이 팍 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산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중력의 힘을 발끝으로 가장 많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이 이게 수직인데, 일어서게 하이스텝을 하면서 일어설 때 상체가 완전히 벽에 거의 붙게 되기 때문에 이 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슬립을 먹게 되는 원리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등반을 잘라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리듬을 타라. 이 리듬을 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홀드가 뭐 엣지 홀드처럼 전부 이렇게 딱딱딱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장nin이 아닌 이상은 그걸 밟고 가고 그걸 잡고 가겠죠. 하지만 그렇게 홀드들이 좋지 않는 난이도가 좀 센 데 같은 데는 홀드가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죠. 그러다 보면은 대각선으로 가든 위로 가든 어떻게 이렇게 전진 방향에서 왼발은 좋지만 오른발이 안 좋고 그 다음 발이 좋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중간발을 홀드가 상당히 안 좋고 아주 홀드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데인데, 거기를 한 발씩 한 발씩 누르고 갔을 때는 거기를 등반을 못 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걸 묶어가지고 그 동작을 두 동작, 세 동작을 딱 묶어가지고 리듬감 있게 쭉 가게 되면은 그 크록스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동작을 다시 시작해서 만들어서 한 동작씩 갔을 때는 그 중간에 안 좋은 홀드를 터뜨릴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홀드는 2개 이상 보고 가라. 그리고 2개 이상 봤을 때 리듬감 있게 동작을 연결해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텐시도 이렇게 좀 센 텐시라든가 그 이상 되는 난이도에서는 동작을 하나씩 시작해서 갈 경우에는 거의 발이 터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하수와 고수의 이제 차이점인데, 그것들을 이제 한 대 묶어갖고 살짝 딛고 바로 다음 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씩 있는 힘을 다 줘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등반 코스를 더 나쁘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예로 제가 이제 교육할 때 말을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그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뭐 강가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납작한 돌을 주워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있죠. 그거 이제 물수제비다 뭐 이런 말도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수제비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옆으로 던지면 이렇게 물에 한 번에 팍 가라앉지 않고 팅팅팅팅 튀겨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어떤 원리냐면, 예를 들어서 중력의 힘은 이걸 떨어뜨리려는 힘이 있는데 그 돌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팅팅팅 튕기고 간다는 것은 속도 때문에 그렇겠죠. 속도. 근데 만약에 그 돌이 천천히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그 돌은 아마도 그 수제비를 몇 번 일으키지 못하고 바로 떨어지거나 뭐 일으킨다 하더라도 한두 번 가다가 떨어지겠죠. 네. 저는 이 비유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등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가려는 길이 홀드가 3개 있는데 중간에 아주 안 좋은 홀드다. 근데 그거를 하나씩 갔을 경우에는 2개는 갈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크록스 홀드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 크록스를 어떻게 가느냐? 바로 리듬감 없이 하나 둘 셋 다다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빨리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자신의 몸무게가 그 안 좋은 홀드에 100% 실리지 않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수제비 같이 그런 식으로 슬쩍 스쳐간다는 거죠. 요것들을 알고 모르는 것은 크록스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발에 힘을 빼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또 교육에서 이제 이런 거 예를 많이 드는데요. 이 호랑이가 성체가 되면 한 300kg가 넘어요. 그러면 그 300kg가 넘는 호랑이가 자신이 사냥하는 그 사슴 앞에 5m 앞까지 전진을 해도 사슴이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도 호랑이가 그 동물들 사냥할 때 한번 그 발걸음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살짝 뛴다고요. 살살. 발의 힘을 완전히 빼고, 뭐 발의 힘만 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몸을 이완시켜 가지고 전체적인 어떠한 그 몸의 힘을 싹 뺀 다음에 살짝 가죠. 이렇게 살살. 만약에 호랑이가 코끼리 같이 퍽퍽퍽퍽 이렇게 간다 그러면 바로 그 예민한 그 사냥감이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가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발의 힘을 몸을 이완시켜 가지고 온몸의 힘을 빼고 발의 힘을 빼고 살살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자신의 몸무게를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과학적으로 내가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예, 발의 힘을 빼고 가는 것과 힘을 주고 가는 것은 완전한 뭐랄까 그 등반의 어떤 지뢰에서는 아주 차이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물론 호랑이가, 내가 뭐 호랑이를 연구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이제 호랑이 발 밑에 뭐 발바닥에 털이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어떠한 그 기능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얼핏 들은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런 기능들이 있다 하더라도 호랑이가 한 발씩 퍽퍽 갔을 때는 아마도 살금살금 이렇게 갔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더 소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내 클라이밍 이렇게 그런 데 가서 운동을 할 때도 꼭 이 초보자들이 벽을 쾅쾅쾅 치면서 소리가 시끄러워요. 고수일수록 살살 소리가 안 나게 사뿐사뿐 듣죠. 마찬가지로 자연바위에서도 자신의 몸의 힘을 쫙 빼고, 특히 발의 힘을 딱 빼고 리듬감 있게 살살 이렇게 발레리노가 춤을 추듯이 그렇게 리듬감 있게 갔을 때 보다 더 그 홀드 공략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또 등반도 좀 뭐랄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딱 등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 요즘에 그냥 계속 비가 와가지고 등반도 이렇게 많이 못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등반이 참 매려우실 것 같은데 이제 뭐 장마도 이제 곧 끝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마 끝나면은 이제 뭐 인수고 선인이고 설악이고 이제 등반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예요. 사실은 요게 뭐 해빙기 때보다 지금이 외려 더 위험하다. 왜냐면 이게 집안들이 물이 너무 장마로 인해 갖고 그 집안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랄까요, 그 낙석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이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뭐 설악 같은 데나 뭐 대둔산 뭐 이런 데가 천등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항상 홀드를 잡을 때 한 번씩 두들겨서 그 소리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 홀드의 컨디션을 꼭 체크한 다음에 등반을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하여튼 뭐 언제 어디서 등반을 하시든 늘 안전 등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들였습니다.